너무너무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감성대디님 채널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원래부터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계속 강연하시고 세미나 하시고 방송하시니까 언제 모실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책이 나오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벌써 6개월 됐어요. 그게 벌써 6개월이 됐네요. 제가 그때 6개월 전 나갔을 때만 해도 구독자가 10 몇만이었던 거 18만이었는데 6개월 만에 지금 40만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와이 대저택을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사실 분에 넘치게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감히 그 이유를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저라는 사람이 이게 뭔가 막 굉장히 멀리 있거나 닿을 수 없는 곳에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 2년 전에 저 직장에서 딱 이맘때 국정감사 자료 제출하고 준비하고 밤새고 그게 2년 전인가요? 예,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고 2년 있었거든요. 전.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완전히 180도 제 삶이 바뀌었고 그래서 네. 10년간 저는 직장인이었죠. 그쵸.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가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꿨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의 큰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을 책에서 봤는데 네. 많은 곳 중에서 왜 하와이였는지 예, 궁금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실 그 집이 있어요. 이미 반온 집이 있고. 실제로? 예. 하와이에?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뭐 막 대지 뭐 45,000평에 뭐 검 이런 네. 게 아닙니다.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건강하고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만의 하와이 대저택인 거죠. 그리고 하와이인 이유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로? 갔는데 좋았구나. 예, 너무 좋은 거죠. 뭐 하와이가 좋다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니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의외로 이 포인트였어요. 우리나라 매장 가서 결제해 보면 아실 거예요. 옷 이렇게 놓으면 정말 빠르시잖아요. 착착착 개면서 택탁 제거하고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한 50대, 40, 50대 정도 되고 네오라 예, 그 하와이 아저씨가 네. 옷을 계시는데 정말 나무늘보처럼 음악은 하와이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매장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 팔 접고 팔 접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 보여요. 약간 흥얼거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직원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주시긴 하지만 그런 분을 찾아볼 수가 그렇게 없잖아요. 하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바쁘고. 그런데 정말 약간 허밍을 하면서 이렇게 옷을 나무늘보처럼 개는데 사실 그 순간이 답답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느꼈던 게 이곳은 삶의 템포가 다르다. 삶의 속도가 다르구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딜 가나 매장에 들어가도 막 웃으면서 천천히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 있는데 8박 10일간을 갔는데 8일 만에 떠나야 되는 것도 아쉽고 그럼 나는 이제 여기 언제 오지? 신혼여행이니까 이렇게 길게 왔지. 이제 오려면 회사에서 아무리 휴가 길게 써도 뭐 일주일? 몇 년에 한 번씩 잠깐 며칠 왔다가 가고 이렇게밖에 여기를 누릴 수가 없겠구나. 너무 좋은데 행복하고 생각이 더 한 단계 나간 거예요. 하와이 이렇게 좋은데 여기 살면 안 되나? 내가 여기에 왜 못 살지? 제 천직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했고 직장 밖으로 나가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문과에 뭐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과인 내가 정말 운 좋게 이 직장 들어와서 정년 보장되는 이곳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여기 나가면 이제 뭐 해야 되나? 편의점 알바해야 되나? 아니면 대리 운전을 해야 되나? 아무런 기술도 없고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냥 생각해도 막연히 생각하는데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는 문과에 아무런 기술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 퇴직하면 치킨집을 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장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평생 하와이를 몇 년에 한 번, 그것도 한 4일, 5일 정도 누릴 수가 없게 그냥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보고 아내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고 하면서 하와이에 살자. 하와이에 못 살 게 무엇이냐.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고 중장기 목표. 딱 함축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하와이 대저택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그걸 하기 위해 그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뭔가? 경제력이 필요하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실수령액이라고 하죠. 세금 다 떼고 통장에 딱 찍히는 액수가 570만 원이었어요. 570. 적진 않은 금액이죠, 정말. 그런데 그게 이제 직장 10년 차에 제가 부서장까지 달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영끌이라고 하죠. 다 합쳐서. 그렇게 하면 한 570 정도가 됐습니다. 이 금액이 없어도 직장을 안 다녀도
이 금액이 매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일단 만들어야겠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래서 시간이 걸렸죠. 시간이 걸려서 이제 시점이 됐다. 네. 월급이 필요가 없다. 유튜브 하기도 전입니다. 네네. 예, 회사를 이제 그만둬야겠구나. 그리고 하와이에 갈 준비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고 하와이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와이에 가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들 있잖아요. 네네. 비자부터 네. 시작해서 현지의 매물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쭉 알아보고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없었던 저의 딸이 생겼어요. 아이고. 네, 이제 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와이에도 갓난아기는 다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태어나고 보니까 이 정말 핏덩이 같은 아기를 데리고 하나도 모르는, 제가 뭐 미국에 친척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생으로 그냥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못 가겠는 거죠. 아이가 이제 20개월입니다. 그래서 3살이 되면 될지 4살이 되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됐다 싶을 때까지는 네. 잠정적 보류를 하게 되었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는 하고는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잠정적 보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 예,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우선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회초년생 때는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우리 아들 성공했다, 아들 잘 키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취직을 할 때만 당시만 해도 이 공공 쪽에 훨씬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정년보장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인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 핸드폰에 스케줄표, 달력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달, 3달 후까지 정말 빼곡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케줄이 쫙 들어차 있는데 하루에도 이제 10개 이상씩의 스케줄들이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있습니다. 축축축축 있는데 제가 그 무엇도 원하지 않는 스케줄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사 업무다 보니까 양대 노총이라고 하잖아요. 네. 민노총과 네. 한노총, 네. 네. 예, 양대 노총이 다 있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대응을 했어야 됐거든요. 교섭하는 거예요. 예, 사측 입장에서 네. 임단협이라고 해서 임금 단체 협상, 회사를 상대로, 기관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제가 또 경찰 조사받으러 가고 검찰 가고 좀 잘못하면 노조법에 위배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실수를 하면요. 회사 일을 하는데 언제든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강력 1팀, 2팀. 근데 우리가 보통 강력계라고 하면 영화에서 보면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강력계에서 나를 소환하나? 예, 거기 가서 매번 출근을 경찰서로 해서 조사를 받고 모든 조서 제가 진술을 하면 앞에 이제 형사님이 이렇게 치고 쭉 해서 조서 확인하시라고 주고 이상 없으면 각 장마다 다 접어서 지장을 찍어요. 예. 그거를 매일 수백 장을 이렇게 찍고 그리고서 이렇게 나오는 삶을 사는데 이게 뭐지? 예. 그리고 또 일정 그 다음 일정 보면 또 소송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징계 관련된 거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네. 소송 관련된 거, 징계 관련된 거, 노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쭈르륵 또 해나가야 되고 이런 삶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가 않다 내 삶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받을 때만 해도 좋았죠. 사실 취준생 때 용돈 받아서 쓰다가 그럼요. 예, 몇백만 원이 통장에 탁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5월달이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럼 또 결혼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명절 때는 이제 양가에 양가측 다 해야 되고. 2배로 돈이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생신, 추석, 설날, 어버이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것들이 이게 오는 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명절 때에는 저희 집을 방문하고 처가댁을 방문하고 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뭐라도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라도 먹을 거나 뭐 이렇게 준비하고 용돈도 드리고 양쪽 집에 이렇게 하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순간 이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용돈은 얼마 드려야 되지? 30만 원을 드려야 되나? 20만 원, 30만 원. 작년엔 얼마 했었지? 작년 거 이렇게 어플 봐가지고 작년에 30만 원을 드렸나 20만 원을 드렸나 보고 작년 생신 때는 얼마 드렸나 보고 그런데 그거 갖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제 모습 30만 원을 드려야 되나 20만 원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40만 원을 드려야 되나 저는 직장 들어갈 때 분명히 나 성공했다 끝났다 이제 부모님도 우리 아들 끝났네. 우리 아들 끝났다 아들 잘 키웠다 그런데 명절에 생신에 20만 원 30만 원을 두고 고민하는 저를 딱 발견을 한 거죠. 근데 부모님도 20만 원을 제가 드리든 30만 원을 드리든 40만 원을 드리든 똑같죠. 아무런 인생의 보탬이 안 되세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면 나와 내 가족의 인생,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 사람들의 인생,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성공했다면 뭐라도 변화가 있어야 됐다. 직장 생활한 지 10년이 다 돼가도록 여전히 똑같이 20만 원을 드려야 되나 30만 원을 드려야 되나 성공하지 못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서 제 인생의 삶의 육하원칙, 원치 않고 싫어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의 삶, 인생의 7분의 5 월화수목금 7분의 5를 회사에서 보내잖아요. 내가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육하원칙에 따라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내가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많이들 생각하시기에 공기업 하면 워라밸 되게 좋을 것 같고 6시면 칼퇴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운하게도 그 정말 그 바쁜 부서에 있게 되면서 또 거기에 젊고 미혼이고 그런 남자 직원이 왔으니 와 좋아 일을 자 해라. 집에를 못 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상했고 근데 그냥 사실 건강이 상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건강을 잃었거든요. 잃었다는 거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난치병을 제가 얻게 됐는데 그냥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병도 얻게 되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아팠을 때 그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감기 걸렸다라는 것처럼 흔해진 게 공황장애 많이들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그거를 실제로 제대로 한번 겪어보신 분이라면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다. 그걸 순간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환갑하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어쨌든 100세 시대라는 건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요 노년이 연장된 것이지 20, 30, 40대를 한 번씩 더 살아서 100세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이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으로 뛰어들어서 제 인생을 정말 말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저의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기를 온전히 다 보내고 60대 이후에 이제부터 회사 안 나와도 돼. 마음껏 살아봐. 이게 그렇게 하기는 싫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나왔는데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면 산소호흡기 차고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보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 삶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알아차림을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도 이게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참고 살잖아요. 대표님은 이걸 깨부수고 나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떤 걸 알아차렸길래 그렇게 인생을 바꿔야겠다라고. 사실 정말 명확한데요.